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조국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새 대통령은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도 보폭을 맞춰야 하는 등 숱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미 언론들이 지적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1.6%, 2026년에는 1.5%에 그칠 것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5일부터 사회보장번호의 자동 발급을 전격 중단하는 바람에 합법 체류자 수백만 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9월 9일 실시될 예정이며 한인 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당선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동포들 사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반면 조국의 새로운 출발을 반기며 깊은 관심과 기대감을 표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고국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포용력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 간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외교 공약은 실용 외교, 국익 우선, 균형 외교라는 큰 틀 안에 한미동맹을 강화해 안보의 핵심 축을 유지하며 군사, 경제,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다른 나라와도 실용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하고 빨리 아직까지 통로가 없어서 미진한 점이 많았는데 빨리 통로가 열리고 빨리 대화가 지속돼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거기에서 탈피를 해서 워낙에 또 이재명 당선자가 시장 때부터 실용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많은 재외 동포들은 이번 정권 교체가 한국 내 정치 구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외 국민과 모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또 뭐 부동산 값이라든가 그런 거에 너무 비싸서 그런지 되게 식당들도 잘 안 되고 지난달에 왔거든요. 근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새 대통령이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하고 나중에 지금 하고 이렇게 포옹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재외동포가 단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원이자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인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민 1세대의 정착 지원과 차세대 교민 교육 정책 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새 정부가 고국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이고 포용력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며 실용과 통합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출범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 한국의 이재명 시대 개막에 대해 미국에선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며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도 보폭을 맞춰야 하는 등 숱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새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난제들을 헤쳐갈 수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1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부터 즉각 5년 임기를 시작하고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위임받은 지상명령, 사명을 준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나 숱한 뜨거운 난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치 격변과 혼란, 분열 끝에 6개월 만에 마침내 이재명 시대가 개막하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비주요 언론들은 개표 초반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뉴스로 이재명 당선을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긴급뉴스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던 좌파 후보가 대통령직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개월간의 혼란 끝에 진보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타전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중도 좌파 후보가 반윤석열의 파고를 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알렸습니다. 미 언론들은 즉각 5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새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위임받은 지상명령, 사명과 입법 파워를 갖고 첫 과제들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며 긴급 외교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러나 이재명 새 대통령은 뜨거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호와 과연 보폭을 맞출 수 있을지 미국의 조야가 최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파면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6개월 동안 미국에서 귀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고 중국 봉쇄 정책을 펴면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새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강조하면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등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폭을 맞출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과 함께 비관세 장벽 낮추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쓸 수도 있어 이재명 새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은 이미 4월에 수출이 8% 감소하고 자동차 수출은 30% 이상 급감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 내지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재명 새 대통령이 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추시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봉쇄와 한국 동창 압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 않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봉쇄에 한국 등 동맹들의 동참을 압박하면 이재명 새 대통령의 균형 추구 노력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재명 새 대통령은 선거 직전 인터뷰에서 국익에 필요하다면 트럼프 가랑이 밑을 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다른 진보 대통령들과는 또 다른 실용주의로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도 있을지 주목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기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관세 여파가 본격 미치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6%, 내년에는 1.5%로 급속 둔화될 것이라고 OECD, 즉 서방 선진국 협의체가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물가는 올 연말 3.9%까지 오를 수 있다고 OECD는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수 관세 부과를 미루고 있으나 시기만 늦출 뿐 후퇴 없이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는 4일부터 25%에서 50%로 2배 올리고 자동차 관세 25%와 보편 관세 10%는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가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3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OECD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체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가 3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6%, 2026년에는 1.5%에 그칠 것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2.8%를 예상했다가 이번에 1.6%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물가는 올 연말 3.9%까지 치솟을 것으로 OECD는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으나 각종 관세들이 실제 부과되면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이를 물게 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습니다. OECD는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미국이 수입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해 2%에서 올해는 15.4%로 급등하게 되며 1938년 대공황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고 OECD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4.2%, 내년에는 4.3%로 미 연준의 예상과 같게 예상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6년에는 2.2%로 반등할 것으로 OECD는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4.7%, 내년 4.3%로 2년 연속 5% 이하로 냉각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7%, 내년 0.4%로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으로 OECD는 경고했습니다. 이에 비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모두 6.3%로 가장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2.9%를 기록할 것이지만 2년 연속 3%를 넘었던 이전 연도에 비하면 다소 둔화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5일부터 사회보장번호의 자동 발급을 전격 중단하는 바람에 합법 체류자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법 이민 수속자들이나 합법 체류자들로 워크퍼밋을 받으면 2주 내에 자동으로 발급받던 소셜 번호가 중지돼 사회보장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취업과 운전면허증 발급 등이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서비스국과 사회보장국의 합의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자동 발급해온 제도를 4월 15일자로 전격 중단하는 바람에 합법 이민자, 합법 체류자 수백만 명이 엉뚱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해 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복지 혜택을 타먹고 있다고 근거 없이 비판한 후에 4월 15일부터 사회보장번호의 자동 발급을 전격 중지했습니다. 그동안 두 연방기관 간의 합의로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승인하고 그린카드에 앞서 워크퍼밋을 발급할 경우 관련자 정보들을 사회보장국에 보내 사회보장번호를 자동 발급해왔습니다. 따라서 합법이민 신청자들 중에서 마지막 I-485 단계까지 통과한 이민 수속자들이나 합법 체류자들로서 워크퍼밋을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카드를 받은 지 2주 안에 사회보장번호도 자동으로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 자동 발급이 4월 15일부터 전격 중단되는 바람에 해당자들이 대혼란에 빠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자동 발급될 줄 알고 기다렸다가 사회보장번호가 나오지 않아 취업이 물 건너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잡오퍼를 받았다가 소셜번호를 대지 못해 무산되고 있는 겁니다. 각 주별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도 소셜번호 없이는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의 모든 금융거래에서도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워크퍼밋을 받은 합법이민자 또는 합법 체류자들은 이제 사회보장국에 예약을 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보장번호를 직접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소 방문을 위해 전화 예약하는 데에만 수십 분 걸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험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별세한 고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9월 9일 실시됩니다. 특히 한인 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이 도전장을 던져 7월 중순 민주당 경선을 뚫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친구로 불렸던 고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9월 9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3일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 의원이 차지하고 있던 버지니아 11지구를 대표할 새 하원 의원을 뽑는 특별 선거를 9월 9일 화요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리 코널리 전 하원 의원이 5월 21일 식도암 투병 끝에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할 후보들은 7월 1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버지니아 11지구는 코널리 하원 의원이 67대 33%로 압승을 거둔 것 같이 민주당 아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본선보다 7월 중순에 개최될 민주당 경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는 한인 아일린 신 주 하원 의원이 도전장을 던져 현재까지 7대1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만 승리하면 연방 하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7월 중순 민주당 경선이 소방서 경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로는 아일린 신 주 하원 의원이 넘어서야 하는 민주당 동료 강적으로는 제임스 와킨쇼 슈퍼바이저가 꼽히고 있습니다. 제임스 와킨쇼 후보는 코널리 비서실장을 10년간 지낸 후에 현재는 브러덕지구 슈퍼바이저로 있습니다. 아일린 신 주 하원 의원은 11지구의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그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 하원 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펴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일린 신 주 하원 의원은 곧 출사표를 던지고 연방 하원 의원이 되려는 포부와 청사진을 공표한 후 7월 중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캠페인에 본격 나설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버지니아 11지구에 많이 살고 있으나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고 특히 경선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번에는 한인 후보가 출마하고 있어 7월 중순 민주당 경선에 많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